네, 우리가 냉증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 온도 자체가 떨어지는 냉증이랑 실제로는 온도는 떨어지지 않지만 자각적으로 냉감이 느껴지는 냉증,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냉증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일러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일러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충분히 데우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보일러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배관이 잘못돼서 막혀 있어서 구석구석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혈이 울체돼서 인체의 장부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체내에 있는 양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한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 몸의 전체적인 한증은 크지 않지만 우리가 기가 허해져서 구석구석까지 이 양을 이끌지 못해서 수분이 정체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3년 전 폐경 이후로 증상이 좀 심해졌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갱년기 증상과도 연관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마지막 생리 이후에 1년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4, 5년 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갱년기 때는 난소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억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므로 아무래도 국소적인 냉증이라든지 한증을 더 호소하기 쉽습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는 이 갱년기라는 게 인체의 축이 바뀌는 시기로서 여성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시기에는 인체 기능이 저하되기도 쉽고 또한 이 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네, 이렇게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홍순보 원장님, 갱년기 하면은 냉증 말고도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열이 올라오다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또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갱년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안면 홍조, 피로, 발한, 피로감, 불안감 및 우울 증상, 수면 장애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김소정 원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폐경 시점에는 난소 쪽에 호르몬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흔히 보통 이제 폐경이라고 진단하게 될 때는 AMH 수치를 확인해 본다든지 또는 난포 자국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서 폐경 시점에 월경의 변화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에 이제 폐경 시점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 특징적으로 복부가 특히나 하복부가 냉증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폐경 전과 폐경 후에는 호르몬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폐경 전에는 대퇴부와 그리고 엉덩이 부위 쪽으로 체지방이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이제 복부 위주로 해서 체지방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시는데요. 복부 위주로 체지방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체열 검사상 이제 복부가 차갑게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차가운 증상과 습한 체질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한습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의 양기가 부족해지는 증상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양기허로 인해서 이러한 냉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봤다면 이런 냉증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 이제 체온 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진단하는 기계인 이제 체열 진단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빨간색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시고요. 하복부 쪽으로 체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게 되면 파란색의 색깔의 영역들이 나타나면서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들이 혈액순환과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심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복부 쪽으로 가는 혈관들 그리고 하복부 쪽으로 가는 혈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상복부 쪽으로 혈액량을 1 정도의 비율로 보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복부 쪽은 2배 정도의 혈액량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면 상복부 쪽으로 뇌를 보호하는 기전이 발동하게 되어 상복부 쪽으로 혈액량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지 쪽으로 가야 되는 혈액들이 말초 쪽으로 가지 못해서 당연히 차가워지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초 부위 쪽에 이제 혈관의 수축화물이 돼서 결국엔 냉증 증상도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혈액순환도 이 냉증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소정 원장님,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이처럼 냉증 아니면 앞서서 시청자님처럼 열증 이런 증상으로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복부 같은 경우는 열무복통이라 하여 그 배가 뜨거운 증상으로 한의원을 내원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보통은 냉증 환자들이 가장 많은데요. 특히나 마른 여성 환자들이 이런 냉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최근에 기억에 남는 환자로는 이분이 간호사셨는데 이 손이 너무 차갑다 보니까 환자들을 체열하거나 아니면은 체온 같은 걸 측정할 때 본인이 굉장히 위축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쵸. 네, 그래서 자기의 직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또 이제 젊은 여성분이신데 아무래도 손이 차갑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대인관계에서 심리적인 위축을 겪으시면서 한의원을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뜸 치료와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한 달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고 호전이 되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냉증을 겪게 된다면 건강도 상할 뿐만이 아니라 생활하기도 불편하잖아요. 그쵸. 조금씩 개선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습관들을 길러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크게 원인이 두 가지이므로 이 원인에 따라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내가 몸 자체가 차가운, 즉 보일러 용량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보온이 최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를 마신다든지 계피차나 인삼, 대추, 생강 그리고 마늘을 복용을 한다든지 이런 따뜻한 음식을 평소에 섭취를 하는 생활 습관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육량이 부족하므로 이 말초 순환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증상이건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런 증상들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의원에 가면 어떤 치료 방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홍수마 원장님, 어떤 치료 방법이 이런 갱년기 증후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은 이제 침 치료, 뜸 치료, 한약 치료, 그리고 심리요법 등이 있을 수가 있으십니다.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게 되면 머리 쪽을 보호하는 기전이 작동하게 되시는데요. 손발, 즉 상부 쪽으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말초 쪽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십니다. 하지만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중에 사음침이라는 침조법이 있습니다. 사음침은 손발의 경혈자리를 자극해서 그 혈류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뇌에서 엔돌핀 분비량을 조절해서 심리적 안정을 이끌어내게 되십니다. 거기다가 뜸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배꼽 아래 삼천 부위에 간원혈 쪽으로 자극을 하게 되시는데요. 좀 전에 설명하셨던 대부분의 갱년기 장애 증상이 있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 쪽으로 체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뜸 치료를 통해서 기초 체온을 올려주는 게 굉장히 큰 방법이 되시게 됩니다. 나아가 부항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엎드려서 시술을 하게 되시는데요. 배수혈들이 대부분 방광경 라인이나 또는 신경 라인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을 굉장히 이완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대부분 갱년기 장애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이제 처방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합병 양상이라든지 이런 하열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 가미소요산이라는 처방분을 주로 선용하게 되시고요. 따로 이제 하복부 순환 장애로 하지 부종이라든지 몸 전체에 부종이 나타나게 되면 당기자객선류의 처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외에 하복부 쪽으로 어혈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신다든지 통증이라든지 밤에 증상이 심해지신다고 하면 계지방 복용한 류의 처방부들 구성해서 치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